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631조 원까지 올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왜 주가가 올라도 불안하고 빠지면 더 불안할까요?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월가는 이미 계산을 끝냈는데 나만 뒤늦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목표가 상향도 아니고 단순한 실적 전망도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모건 스탠리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신호로 먼저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차갑게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경제. 오늘 시장을 흔든 숫자는 하나입니다. 631조 원. 27일 금융투자업계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67조 원에서 631조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같은 보고 흐름에서 SK하이닉스 전망치도 298조 원에서 408조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건스탠리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시계 보고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 강한 공포를 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비관론자였던 투자은행이 이제는 삼성전자 이익 전망을 가장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셔크가 나옵니다. 시장이 놀란 것은 삼성전자가 돈을 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이 놀란 것은 삼성전자를 의심하던 월가의 계산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식 어닝스 가이던스에 나온 숫자입니다. 57조 2천억 원. 이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생활비에 직접 연결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100주를 들고 있는 40대 직장인에게는 이 숫자가 노후 자금의 방향입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적립식으로 삼성전자를 산 30대에게는 이 숫자가 전세보증금 이후 남은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한국 자본시장의 체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또 한 번 헤드라인에 속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숫자 뒤에서 누가 돈을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좋아졌구나. AI 메모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러면 주가도 계속 오르겠지. 언론도 대부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영업이익 1위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숫자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는가? 이 이익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가? 그 현금이 배당, 자사주, 설비 투자, 파운드리 회복 중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계산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돈은 누구인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순간은 나쁜 뉴스를 봤을 때가 아닙니다. 나쁜 뉴스의 진짜 의미를 잘못 해석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뉴스를 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는 자주 당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곧 좋은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입지도 좋고 수요도 많고 미래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모두가 흥분한 가격에 들어가면 좋은 자산을 샀는데도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가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시장이 계산하는 것은 좋은 회사인가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그 질문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산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올라간 만큼 주가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가? 여기까지가 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뉴스 뒤에 숨어있는 돈의 계산을 보러 온 겁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5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 2027년 영업이익 전망을 631조 원으로 상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AI 메모리 수요 기대 속에서 전망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가 좋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
기관 자금의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더라라는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관은 숫자를 다시 넣습니다. 예상 영업이익, 예상 현금 흐름, 주주환원 가능 금액, 설비 투자 부담, 밸류에이션 배수, 경쟁사 대비 할인율, 이 숫자들이 바뀌면 목표 주가가 바뀌고, 목표 주가가 바뀌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바뀝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바뀌면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실제로 이동합니다.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쇼크가 나옵니다. 이번 뉴스의 진짜 충격은 631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월가가 삼성전자를 더 이상 단순한 경기민감 반도체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많은 투자자에게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고 메모리 가격이 꺾이면 주가도 흔들리는 회사. 스마트폰과 가전도 있지만 결국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 대표 대형주. 좋은 회사지만 사이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회사. 그런데 AI 인프라가 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HBM이 필요합니다. DDR5가 필요합니다. ESD가 필요합니다. 서버용 드람이 필요합니다. 전력, 냉각, 패키징, 테스트,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마치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삽을 파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돈을 버는 구조와 같습니다. AI 시대의 삽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계산이 바뀝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은 단순한 부품 판매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이동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길어질수록 메모리 가격은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맞다면 삼성전자의 이익은 단순한 일회성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현금 흐름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계속 강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가격과 물량으로 잡아야 합니다. 수요가 강한데 삼성전자가 못 잡으면 이익 전망은 숫자에 머뭅니다. 수요를 잡았는데 가격이 무너지면 현금 흐름이 약해집니다. 수요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설비 투자가 과도하면 주주환원 기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헤드라인은 하나인데 실제 계산은 여러 겹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리지만 큰 또는 그 헤드라인 뒤에 여러 겹 숫자를 보고 움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뉴스를 호재라고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월가가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AI 메모리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호재 자체보다 호재 이후의 소유권 변화를 더 빠르게 계산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 누가 뒤늦게 따라오는가? 누가 이미 많이 들고 있는가? 누가 이제 비중을 줄이려 하는가? 누가 매도한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는가?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일 때 개인 투자자는 보통 가격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기관은 비중을 봅니다. 외국인은 환율과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연기금은 장기 벤치마크를 봅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보는 숫자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 몇 퍼센트 올랐나를 봅니다. 기관은 이 이익 전망이면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더 담아야 하나를 봅니다.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미국 빅테크 AI 투자 사이클의 프록시로 볼 수 있나를 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 상향은 단순히 한 증권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들이 자기 숫자를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갑자기 대형 재건축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좋은 뉴스네라고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움직임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시작됩니다. 감정가가 바뀌면 대출 한도가 바뀝니다. 대출 한도가 바뀌면 매수 가능한 사람이 바뀝니다. 매수 가능한 사람이 바뀌면 거래 가격이 바뀝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전망이 바뀌면 밸류에이션이 바뀝니다. 밸류에이션이 바뀌면 기관의 적정 비중이 바뀝니다. 적정 비중이 바뀌면 수급이 바뀝니다. 수급이 바뀌면 개인 투자자는 뒤늦게 왜 이렇게 올랐지라고 느낍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배터리, 2023년 이후 AI 반도체, 2024년 이후 HBM 사이클에서 처음에는 모두가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장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 이후 실제 돈이 몰릴 산업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차가 성장한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양극재, 전해액, 장비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숫자도 없는 테마주까지 올라왔습니다. AI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챗 GPT였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 다음은 HBM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구리, 변압기였습니다. 물론 이번 삼성전자 흐름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초대형 기업입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개인 보유 비중도 높고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경쟁력, HBM 고객 인증, 노조 리스크, 환율, 설비 투자 부담 같은 변수도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한 국민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월가는 삼성전자를 AI 인프라 현금 흐름의 한 축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쇼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질문은 좋은 회사인가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AI 시대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시장 지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수혜 그룹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테마에 묶인 기업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계약, 생산 능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HBM, DDR5, 서버 드람, ESD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출하량이 늘고 있는가? 평균 판매 가격이 유지되는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가? 고객사가 실제로 장기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간접 수혜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돈이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뒤늦게 시장이 찾아내는 영역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패키징, 테스트, 기판,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설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AI 메모리 하나가 팔리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수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웨이퍼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건설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철근, 인테리어, 가전, 편의점, 학원가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해야 할 테마 편승 그룹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AI, 반도체, HBM,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실제 매출 비중이 작거나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보통 단어를 삽니다. 기관은 숫자를 삽니다. 개인은 AI 관련주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기관은 매출이 몇 퍼센트 늘었는가를 봅니다. 개인은 삼성 납품 가능성을 봅니다. 기관은 실제 계약서와 마진을 봅니다. 같은 뉴스라도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함정입니다. 차이는 숫자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이 맞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테마일수록 중간에 가장 잔인한 흔들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이 맞아도 가격을 잘못 사면 계좌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쇼키, 맞아도 단기 가격은 사람을 흔듭니다. 그리고 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이 확신할 때 가장 차갑게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기대를 받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익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631조 원이라는 숫자는 실제 확정 실적이 아닙니다. 보도된 투자은행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는 수요, 가격 환율, 경쟁, 설비 투자, 고객사 주문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삼성전자 내부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HBM 경쟁력, 파운드리 회복, 첨단 패키징, 노사 이슈, 고객사 신뢰, 설비 투자 효율성.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시장은 다시 할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단기 흔들림과 장기 방향은 다릅니다. 단기 가격은 공포와 탐욕이 만들지만 장기 방향은 실적과 현금 흐름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만 보셔야 한다면 저는 메모리 영업이익률과 HBM 고객사 확대 여부를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꺾이면 스토리는 약해집니다. 이 숫자가 유지되면 시장은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포가 지나간 직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탐욕으로 뛰어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원칙만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헤드라인을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헤드라인은 시장의 첫 반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뉴스 이후 돈이 어느 산업으로 이동하느냐입니다. 모건 스탠리 631조 원이라는 헤드라인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 그 가정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산업의 좋은 기업도 비싼 가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망과 매수 가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과 지금 가격에서 위험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성장한다는 말과 모든 반도체 관련주가 오른다는 말도 다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복잡할수록 하나의 핵심 지표만 먼저 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이익률, HBM 고객사 확대, 그리고 주주환원 여력이 핵심입니다. 이 세 숫자가 유지되는지 꺾이는지 그 하나만 봐도 시장의 다음 계산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흔들리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건 스탠리의 631조 원 전망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월가의 계산표 변화 신호입니다. 둘째,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은 AI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뉴스를 가장 빨리 본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의 의미를 가장 차갑게 해석한 사람입니다.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항상 늦게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합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서 확실한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